자, 오늘은 함수 그래프와 최대치수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도함수 활용편이고 개념 원리 135페이지 스텝 2 14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그 값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죠. fx가 3차 함수인데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조건이 뭔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gx도 3차 함수인데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3차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한 개이거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고, 이해돼요? 네. 그 값을 가졌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fx는 그 값을 갖도록 했으니까 너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또 도함수 먼저 찾아볼게요. 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근이 실수의 근으로 두 개 존재하는 경우, 한 개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얘는 그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판별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근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로 나눴을 때 판별식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F라는 판별식을 만들 수 있죠? 네. 이 결과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다. 네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존재한다. 자, gx의 도함수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내가 접근해 볼 거예요.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의 판별식이 a제곱 플러스 9a일 건데 얘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중근이거나 근이 없거나 해야 돼. 실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너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야. 이 두 2차 부등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바로 145번의 정답인 거.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끝까지 마무리 지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푸는 이론들이 스텝 2, 레벨 2를 풀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는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네. 1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또 3차식인데 3차 함수인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알려줬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는지 선생님하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지금 A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프 개형을 함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거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랑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3차 함수가 두 개의 극값을 가진 상태에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대, 극소, 극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프 개형을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극대값이 4가 되고 극소값이 2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에 극대가 4가 되는 경우, 극소가 2가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 극대가 4, 극소가 2가 되는 경우를 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더라? 최고창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되겠죠? 네. 자, 그럼 일단 어찌됐든 극대, 극소는 언제 존재할 수 있다? 도함수가 0일 때 존재하는 거야. 알 수는 있었죠? 따라서 도함수를 우리가 또 따져야 됩니다. 3ax 제곱 마이너스 3. 이 0이 되는 x값 두 개가 바로 극대 극소의 x인 거예요. 그러면 너가 0이 되는 x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분해가 되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묶었을 때 a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부근은 x ax 제곱 1인 거니까 부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값이 작은 값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면 내가 근이 있는 상태의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 이것부터 정리해 줄게. A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하는 거니까 AX의 제곱은 1이어야 돼서 X제곱이 A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센스가 있어요.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냐. 뭔가를 제곱했죠. 네. 그 뭔가가 실수잖아. 우리는 함수는 항상 실수 조건인 거야. 실수가 아닌 수가 정역이 될 수가 없어. 함수에서는. 왜죠? 그래프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허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하면 다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이란 말이에요. 어떤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요.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받아들여요? 네. 자동으로 A가 0보다 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센스야. 이게 센스라. 그러면 이제 이 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작은 근이었을 거고 플러스 루트 A분의 1이 큰 근이었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만 우리가 조사하면 됐었으니까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작은 x의 값이어야 되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큰 x의 값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너한테 대입한 결과가 극대인 거고 너한테 대입한 결과가 극소인 거다 라고 해서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립해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어떻게 푸는지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확인했죠? 또 우리가 풀이는 마지막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원리가 중요하니까 136페이지 1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또 함수죠. 너의 그래프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접선의 방정식이 x축이라는 거예요. 지금. x축은 뭐죠? x축. y는 0인 직선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다 했지. 그 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지론이 항상 있잖아. 함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는 항상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정식으로만 풀려고 하거나 부등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몬이나 눈높이에서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과정을 거쳐오면서 계산 연습만 엄청나게 많이 했던 친구들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된다고 갑자기 습관이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뀌겠죠. 근데 수학은 계산을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 X축으로 접했으니까 내가 X축이 접선일 때의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정식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처럼 함수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문제를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최고 차이 교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값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충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X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대를 우리가 X축이 지나거나 아니면 극소를 X축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냐? 극대값이 0이라는 거예요. 또는 극소값이 0이라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근데 여기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처럼 직선처럼 X축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극소값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노란색 직선처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없겠지. 여기서 끝내면 또 재미없는 거야. 자, 보세요. 이 3차 함수가 0이 되는 이 3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두 점을 만났으니까 이것까지 해석해야 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것까지 해석해야 돼. 그 다음 거기서 또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이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이 3차 방정식의 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는 1차와 어떤 완전제곱의 2차로 분해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얘를 그래프를 통해서 만약에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제곱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또 가르쳐준 게 뭐야? 원점 말고 다른 데서 접했다고 말한 거잖아. 원점 말고 다른 데서 접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해보자. 너를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무조건 이제. 네. 그치? 네.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마이너스 x로 묶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x제곱 되죠? 네. 맞아요? 네. 자,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가는 거야. 너 x제곱, 너 마이너스 mx, 너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제곱이 돼야 돼. 저 부분이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시간 하나는 공짜로 맞출 수 있죠. 어떻게 맞춰요? 공짜로 하나 맞춰요. 완전 제곱이 돼야 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x. 즉 여기서 판별식 쓰려면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이 0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시간 나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mn을 결정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다른 조건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조건 하나가 더 알려줬잖아.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럼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봤었죠. 극소값은 언제 만들어진다? 도함수가 0일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먼저 극소값을 이용하려면 극소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x를 찾아야 된다고. 그걸 도함수를 이용해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단위도 미분.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이때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문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mx n 대신에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m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b가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극대가 x제곱 적혀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극대도 0이라는 건 사실은 알 수 있는데 이걸 여기서 이제 두 분 중에 이제 하나 작은 거 큰 거 찾으면 작은 걸 대입해야 된다. 알았지? 큰 거 찾으면 안 돼요. 자, 보자. 얼마를 양변에 곱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앞에 음수까지 없애려면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8mx 플러스 m제곱은 0 이렇게 나왔죠. 분해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2x하고 6x 분해가 딱 되겠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그러면 2분의 m하고 6분의 m이 답이지. 2분의 m하고 6분의 m이 답이죠? 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가 원점이었을 거니까 당연히 x값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m이 양수일 때 2분의 m이 크겠어? 6분의 m이 크겠어? 당연히 2분의 m이 크잖아. 그러니까 2분의 m은 극대를 만들어주는 m인 거고 6분의 m은 극소를 만들어주는 m이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나요? 네. 따라서 원래 있던 식에 6분의 m을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4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네. 있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확인했어요? 네. 자,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싫다. 그러면 이때 이 0 말고 다른 한근을 알파로 정해놓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은 원리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그릴 수 있으면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를 이해한 상태에서 뭔가 방정식을 접근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는데 만약에 그래프도 안 그리고 그냥 이걸 풀려고 그러면 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충이라도 그려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148번 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인데 그럼 선생님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요? 네. 자,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 네 가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극대 두 개와 극소 하나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 즉 극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반대로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멈췄느냐 이쪽에서 멈췄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그래프는 어찌됐든 동일한 그래프인 거예요. 극대값 하나만 있는 그래프, 그 다음에 아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극대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함수 그래프는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인데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를 조사하고 너도 조사하고 너도 조사해서 이 답을 해결을 할래? 아니면 전체에서 이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빼버릴래? 당연히 얘를 조사해서 빼는 게 훨씬 빠르죠. 우리 경우에서도 배웠잖아요. 여사건이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극소값이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극소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돼? 3개 존재해.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수의 근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내용은 알겠어요? 네. 네, 좋아요. 이렇게 그래프로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자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지? 네. 자, 그럼 도함수 먼저 구할게요. 도함수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ax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3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봅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이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너가 분해가 되면 바로 분해하면 답이지. 자, 모든 항에 존재하는 인수로 묶는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선생님이 일단은 마이너스 12x로 묶어볼게요. 물론 마이너스 12로 나누고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x 얘는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잘 보세요. 그럼 얘는 너랑 곱이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라는 그 하나는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저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0이 아니려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게 0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또 한 번 또 X가 0일 때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체크하고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3이면 안 된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판별을 쓰는 거야. 그럼 판별은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죠? 네. 이 판별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것도 2차 부등식인데 선생님이 이건 한번 끝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 얘는 분해했을 때 이 6으로 분해되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몇보다? 6보다 커야 돼요.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으면 그건 반드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답을 구할게요. 네. 우리는 지금 여사건 구한 겁니다. 네. 여사건을 구한 거예요. 자, 여사건은 뭐냐? 마이너스 3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 되겠어요? 마이너스 3 빼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저기 보자. 여기 A가 6보다 크다 이렇게 있었지? 네. 이 경우가 지금 여사건이었던 거야. 그럼 전체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답인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닌 걸, 극소가 아닌 걸 찾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극소가 되는 걸 찾는 게 더 빠르니까 이걸 구한 거예요. 받아들여요? 네. 그럼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을 때가 답이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받아들여요? 네. 네, 좋습니다. 될 거야, 안 될 거야?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커나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14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겠죠? 왜죠? 식도 4차인데다가 그지?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사건까지 이용할 수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아요. 149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것인지 안 그릴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 그릴 수 있으니까 사실 먼저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는 거는 또 다른 시간 낭비 문제가 될 거니까 보기에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려서 출발하는 게 맞겠죠. 자, 보기 한번 볼게요.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함수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지금 하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이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죠?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2보다 크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fx의 최소값이 이냐고 물어본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최대 최소를 알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보기 니은에서 이미 우리는 그래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극대 극소도 찾아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도전. 그러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함수식이었으니까 도함수를 찾아서 극대 극소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극대 극소가 만들어지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3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너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되고 너는 x가 1일 때 극소가 되는 거야. 확인했죠? 자, 그러면 얘는 극대 극소 다 있지. 당연히 기억이 맞는 거야. 이제 기억은 참인 거예요. 자, 니은 보러 가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지, 여기. 1이 여기 있으니까 2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네요. 그쵸? 네. 그러면 그때 최소는 언제 만들어져?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함수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세요. 그게 최소일 거예요. 얘들? 그러면 8 빼기 6이니까 얼마야? 2지.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2라는 거 확실하지? 그러니까 니은도 참인 거예요.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그때 함수 f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아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이해돼? 네. 이 함수 여기서 가질 수 있는 함수 값들의 최대와 최소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함수 값으로 따져야 되니까. 알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찾아야 되는 거지. 어느 범위에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이 범위에서만 따지라는 거야. 그럼 아까도 보여주잖아. 마이너스 2일 때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값, 그 다음 1일 때 값, 그 다음 2일 때 값. 4개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네. 그래야지 최대 최소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이제 우리가 2일 때 값은 체크가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값만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체크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최대 최소만 찾을 거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 나오죠. 네. 1일 때는 저기다 1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네. 그치? 그럼 얘는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은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이해되죠? 따라서 디귿도 참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149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다.
그래프를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그때 대입해서 답 찾으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려놓고. 알겠죠? 네, 좋습니다. 150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루에 A 제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함수로 알려준 거예요. 몇 차 함수로? 3차 함수. 알겠죠? 네. 생산된 제품은 개당 1,200원에 그날 모두 판매된다고 할 때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하루에 생산해야 할 A의 제품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건 거의 초딩 아니면 중딩 수준의 문제인 건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물건을 판매한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요? 원가를 빼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매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당 1,200원에 판매한다. 근데 X개 생산한다 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판매한 가격은 1200X1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원가는 우리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생산 비용이 원가 FX죠. 그게 뭐였죠? X 세제곱 마이너스 60X 제곱 플러스 1200X 플러스 5000이죠? 요것만 이제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답인 거야. 그러면 너의 이익을 우리가 GX라고 해볼게. 되겠어요? 네. 이익을 GX라고 할게. 이 GX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려야 돼, 안 그래요? 그려야지. 최대 최소 찾을 때 그래프 안 그리고 어떻게 찾아? 좀 그렇다. 그럼 얘는 지금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0x 제곱 정리하면은 1200은 없어지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5000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차항 음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럼 여러분들의 느낌상 최대는 여기서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극대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극대 값을 찾아야 돼? 아니면은 극대가 되게 하는 x를 찾아야 돼? 이익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생산해야 될 제품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뭘 찾아야 돼? x를 찾아야죠. 우리 지금 x개를 생산한다고 했잖아. 이익이 너가 최대화 되려면 x가 얼마야 돼? 이거 물어본 거야. 그 x를 찾아야지. 그럼 우리가 극대값을 찾아야 돼요? 아니잖아. 극대가 될 때 x값을 찾아야지. 여러분 작업하지 마세요. 작업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너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만 찾으면 답인 거야 이제. 미분할게요. 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0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를 마이너스 3x로 만약에 묶는다고 치면 x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딱 봐도 몇이 답이야? 0은 아닐 거니까 40. 그렇지. 그럼 답이잖아요. 40개 생산하면 너 하루에 40개 생산하면 너는 이익이 최대가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팔고 싶어가지고 막 50개 100개 생산하면은 그게 최대가 아닌 거야. 내가 벌을 수 있는 돈의 최대는 딱 40개만 생산했을 때 나는 최대로 벌 수 있어. 이거하고 이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물건 팔 때 무제한으로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호방도 돈가스 알지? 연돈인가 어딘가? 제주도에서 어디서 엄청나게 유명한 돈가스 집인데 사람들이 막 대기표 받고 하루에 몇 개만 딱 생산해서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딱 몇 개만 팔고 띵 끝내잖아.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야. 물건을 내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 찍어낸다고 이익이 최대되는 게 아니야. 왜? 안 팔리면 다 자기 손해인데? 그래 안 그래?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빵집에서 내가 빵 많이 팔고 싶다고 해가지고 빵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다 못 팔아봐. 이익이 최대가 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런 거를 계산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이 팔면 이익이 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계산하는 이론이 뭐다? 함수의 부태극수 이론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너네가 지금 굉장히 고급 이론을 배우고 있는 거야. 자, 151번 마무리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의 세 꼭지점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정삼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삼각 기둥 모양의 상자의 전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개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건 알죠?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용해서 이게 되지? 삼각 기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기둥 만들려면 이런 데 잘라내야 되잖아. 이렇게 높이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밑면이 되고 이건 이게 적었을 거니까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지. 왜 선생님이 밑면과 높이를 찾았을까? 라고 물으면 문제에서 부피의 최대를 물어봤고 부피라는 걸 구하려면 밑넓이하고 높이를 알아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5예요. 여기 길이를 지금 x로 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는 여기도 x일 거니까 15-2x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밑면이 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5-2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되겠을까요? 네. 자,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 이게 중요해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좀 크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x만큼 잘라냈고 여기서도 x만큼 잘라냈지. 근데 이게 정삼각형인 거예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예요. 60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선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 길이를 찾으려면 당연히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60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절반이니까 몇 도지? 30도. 그럼 우리는 탄젠트 30도만 곱할 수 있으면 높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x에 루트 3분의 1을 곱한 값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도형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접근했어야 돼요.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높이는 3분의 루트 3x가 높이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이 정도 이제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부피 구하는 식을 써볼게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넓이 어떻게 구해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변과 이인각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너를 제곱할 거야. 15-2x를 제곱할 거예요. 이거 두 변을 곱한 다음에 뭘 곱하면 되냐? 사인 값을 곱하면 돼.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60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사인 60을 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는 반드시 2로 나눠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구한다?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각을 선생님 세타라고 하고 너를 A, 너를 B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두 변을 곱하고 사인 값을 곱하고 나누기 하면 된다. 여러분들 삼각교에서 다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중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수선을 그려요. 그리고 이게 반으로 쪼개질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해.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용해서 높이를 찾아. 그런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배우고 이것도 배웠으니까 최대한 간단한 걸 써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럼 여기 이제 찾았다. 이거 찾았다. 네. 밑넓이 찾았다. 네. 자, 이 사인 60도가 근데 몇인지 모르면 안 돼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밑넓이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15 마이너스 2x의 제곱인 거예요. 네. 이 밑넓이에요. 거기에 높이 3분의 루트 3x를 곱한 게 부피예요. 이게 부피야. 이거의 최대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너의 최대 값을 물어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네. 있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식 정리하면 답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것도 3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너 전개했을 때 당연히 4x 제곱인데 거기에 4를 곱할 거니까 최고차는 플러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맞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최대겠지. 선생님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데서 최대가 안 나와요? 자, x가 아무리 길어져봤자 15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양쪽에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5밖에 안 되는데 x가 계속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최대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는 챙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극대가 되는 x를 찾아야 된다. 그럼 다시 너를 미분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전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고배미분법 쓰면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네. 있지? 고배미분법 써가지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먼저 찾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 극대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작은 x의 값이 다른 거야. 그럼 작은 x의 값을 찾았잖아. 그치? 전개하기 귀찮잖아.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 그게 부피의 최대일 거니까. 언제 부피가 최대가 되고 그 부피의 최대는 너한테 대입한 값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자니. 받아들일 수 있지? 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형 활용 파트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도함수를 이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